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또 어지럼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도 일어날 때 생기는 어지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누구나 일어날 때 어지럼증을 한 번씩은 겪어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어날 때 생기는 어지럼이 너무 자주 있으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휘청거리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자주 있다면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보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굳이 병원에 찾지 않고 혼자서 간단하게 진단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치료해 볼 수 있는 것이라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어날 때 생기는 어지럼증, 조금 어렵게는 기립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립성 어지럼증의 원인이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50세 이상의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에서 기립성 어지럼증의 원인을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한 진단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대에서 기립성 어지럼증의 원인의 거의 대부분은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서 10분 이내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럽거나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두통이 생기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을 정리한 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 그 원인이 너무 많죠. 이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제가 흔하게 보는 중요한 원인들 대략 6가지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립성 어지럼증의 원인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기립성 저혈압이 어떤 병이고 어떤 증상을 가지고 어떻게 진단하면 되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에서 생기는 기립성 어지럼증의 흔한 원인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는 병인데 간혹 가다가 이석증도 일어날 때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이석증에 관한 영상은 지난번에 여러 개 찍어서 올려두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석증 역시 일어날 때 어지러울 수 있지만 차이점은 누울 때도 어지럽고 고개 돌릴 때도 어지러운 게 이석증이고 기립성 저혈압의 경우에는 일어날 때만 어지러움을 느끼지만 누우면 바로 소실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로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립성 저혈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누워 있다가 혹은 앉아 있다가 일어나게 되면 중력의 영향으로 우리 몸의 혈액은 다리 쪽으로 혹은 팔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팔다리로 피가 쏠리기 때문에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양이 부족해지고 심장에서 짜주는 혈액의 양도 부족해져서 혈압이 떨어지고 뇌로 피가 잘 못 가게 되어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은 좀 전에 그림에서 보듯이 팔다리로 피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 기전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이죠. 일어나는 순간 이제 목 쪽에 센서가 있는데 목의 센서에서 압력이 살짝 떨어지게 되면 바로 자율신경이 작동을 해서 팔다리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피가 쏠리는 걸 방지하고 그 혈관이 수축되면서 심장으로 피가 많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자율신경 장애가 있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고 혹은 이제 몸에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 탈수가 있어서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에도 자율신경이 잘 작동하더라도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느끼는 건 단순히 어지럼증만 있지는 않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을 조사한 논문이 있어서 그것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흔한 증상은 핑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럼증이 22%, 피로하고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역시 22%,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흔하고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하얘지고 별이 반짝반짝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한 두통을 느끼거나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청력이 떨어지거나 귀에서 이명을 느끼고 혹은 실신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이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병원에서는 기립경사 테이블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안정을 취하면서 먼저 혈압을 재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침대를 서서히 일으켜 세웁니다. 보통 한 70도에서 80도 정도로 일으켜 세워서 그때 혈압이라든지 맥박의 변화를 관찰을 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병원에 와서 검사하기 힘들면 집에서 간단하게 검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혈압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먼저 누워서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에 혈압을 한 번 내지 한 3번 정도 측정을 합니다.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1분 간격으로 혈압을 측정을 하고 총 5번에서 10번 정도 혈압을 측정을 해서 누워있을 때 혈압이랑 일어났을 때의 혈압을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힘든 과정이고 혼자서 혈압계를 조절하다가 혈압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검사를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기립경사 테이블 검사를 해가지고 기립성 저혈압이 진단된 환자 검사 결과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누운 자세에서 혈압이 127에 67 정도였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혈압을 재니까 75에 44로 떨어졌고 일어나자마자 2분 후에는 69에 44까지 혈압이 떨어졌죠.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심한 어지럼증, 식은땀, 가슴 두근거림을 이때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해보면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진단 기준을 설명을 드릴게요. 위의 혈압,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밑에 혈압, 이완기 혈압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혹은 고혈압이 있어서 혈압이 140 이상, 150 이상 높은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이 30 이상, 이완기 혈압이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고 진단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10분 이내에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사실 지연성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생기지 않고 대략 한 5분에서 길면 45분 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에서 흔하고 약간의 기립성 저혈압이 있기는 한데 약한 경우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4번째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제일 흔한 것은 뭐냐? 제가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것이에요. 바로 약 부작용에 의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흔한 약은 고혈압약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약입니다. 고혈압약은 원래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일어나 있을 때만 혈압을 과도하게 떨어뜨려서 어지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고혈압약을 좀 줄이거나 종류를 바꿔야 되고요. 전립선 비대증 약 같은 경우에는 방광에서 요도로 나오는 곳에 일종의 괄약근이 있는데 괄약근을 이완시켜서 소변을 편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 약입니다. 이 약은 마찬가지로 혈관도 약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혈관 이완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는 경우에 약이 나한테 좀 안 맞고 과한 경우에는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전립선 비대증 약의 종류를 바꾸거나 용량을 바꾸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종류의 혈관 확장제나 정신신경과에서 쓰는 약들이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말초 자율신경병증입니다. 대표적으로 당뇨를 오래 앓은 경우에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율신경에도 장애가 생겨서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을 하고요. 술을 오랫동안 많은 양을 거의 매일같이 먹었다라고 하면 알코올성 신경병증이 생기고 이때도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혈압을 덜 떨어지게 해주는 몇 가지 약들이 있어서 병원에서 약을 통해서 요 기립성 어지럼증을 해결해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실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많이 떨어질 때는 꼭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뇌 질환에 의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일어날 때 혈압을 유지시켜주는 신경이 자율신경계인데 이 자율신경계를 제일 위에서 컨트롤하는 기관은 바로 뇌죠. 뇌에서 생기는 일부 퇴행성 질환이 이 자율신경계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대표적으로 파킨슨병, 다계통 위축 등의 병이 있고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중에 일부 자율신경계의
병이 생기는 경우에 역시 자율신경 장애가 생길 수 있죠. 제가 흔하게 보는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도 역시 치료는 쉽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혈압을 살짝 올려서 혹은 혈압이 덜 떨어지게 해주는 약을 먹어서 예방을 하는 수밖에 없죠. 네 번째는 심장, 간, 신장 기능 저하되는 경우입니다. 심장은 우리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하니까 이 펌프의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혈압이 잘 떨어지고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기고, 간이 안 좋은 경우에는 간에서 생성되어야 될 여러 물질이 잘 생성되지 않아서 실제로 혈액량이, 유효 혈액량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지고 와서 기립성 저혈압을 잘 일으키고, 신장 역시 기능이 안 좋으면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깁니다. 다섯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탈수입니다. 장염에 걸려서 설사를 많이 하거나 위가 안 좋아서 구토를 많이 하는 경우,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을 분해할 때 물이 많이 쓰이면서 탈수 증상이 잘 생깁니다. 이러한 탈수가 역시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혈액 양이 부족하니까 일어나는 순간 살짝만 다리로 피가 쏠려도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져서 우리가 어지럼증이라든지 두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환경 요인입니다. 바로 더위나 목욕탕입니다. 여름에 매우 더운 날씨에 오래 서 있거나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땀을 많이 흘리고, 또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팔과 다리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팔다리로 많이 쏠리면서 뇌로는 피가 잘 가지 못해서 기립성 저혈압 혹은 기립성 어지럼증이 생기고요. 목욕탕에서는 우리 몸이 너무 더워지죠. 또 따뜻한 곳에 있으면 그 따뜻한 곳에 담그고 있는 몸 쪽으로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그쪽으로 피가 많이 쏠려서 정작 중요한 머리, 심장으로는 피가 못 가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뇌 기능이 안 좋은 경우, 뇌경색이 있었거나 심장 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는 목욕탕에 가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쓰러져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 6가지. 첫 번째로는 고혈압이나 전립선 비대증 같은 약의 부작용, 두 번째로는 당뇨나 알코올 과다 섭취로 인한 말초성 자율신경병증, 세 번째로는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에 의한 자율신경병, 네 번째로는 심장, 간, 콩팥 기능 저하, 다섯 번째로는 탈수, 여섯 번째로는 더위나 목욕탕 같은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대표적인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각각의 원인을 잘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혈압을 덜 떨어뜨리게 해주는 약을 복용함으로 해서 이러한 기립성 저혈압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립성 저혈압 어지럼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을 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되도록, 다 못 달 수도 있지만 달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지러움 없는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